순욱의 너무 빠른 등장에 의아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조조군 서열의 순위 선정 방식을 알려드립니다. 이 순위는 공신으로 인정받아 조조의 무덤에 제사 지내진 순서입니다. 즉 제가 아니라 조예 때부터 조방대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당대 사람들이 선정한 것이죠. 놀랍게도 이 24명의 명단엔 순욱이 아예 빠져있는데 배송진은 이에 대해 마지막에 조조의 뜻을 거스른 것과 그의 관직 자체가 한나라의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어요. 하지만 순욱이 조조를 위해 한 일을 생각하면 이 순위의 가장 꼭대기에 위치한다 해도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불러오는 군사로서 순유의 활약은 조조군에서도 넘사벽이었습니다. 약한 캐릭터 탓에 곽가에게 오히려 밀리는 이미지지만 실제로 조조는 순유가 자신과 전장을 누빈 20여 년간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며 진정한 현인이라고 평했습니다. 우락부락한 용모만큼이나 괴물 같은 모습으로 주군의 퇴로를 막아선 전인은 보디가드 업계의 전설적 인물입니다. 전인은 눈을 부릅뜬 채로 서서 죽었으며 조조는 그의 시체를 수습하기 위해 결사대를 모집하기도 했습니다. 마초의 부하였던 방덕은 장로의 밑에서 조조에게 등용된 후 크게 후대받았습니다. 방덕은 관우의 이마를 활로 맞춘 경악스러운 명궁이며 우금이 항복하는 와중에도 당당히 죽음을 택했습니다. 다른 장수들과 공을 다투지 않으면서도 이전은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군중에서도 책과 선비를 가까이 한 그를 사람들은 장자라고 불렀습니다. 18살 때 억울하게 잡혀가는 아버지를 무력으로 구출해 이름 날린 장패는 여포와 함께 조조에게 맞섰던 군벌이었습니다. 고간 같은 인간과 달리 이후 조조에게 충성심을 보여 도도급 대우를 받았고 조예 때엔 태위의 일을 겸임하기도 했습니다. 유표의 부하들 중 유일하게 항복을 부끄러워했던 문빙은 조조에게 인관되자마자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등용되자마자 호표기를 이끌고 유비의 뒤를 쳤으며 관우와 손권을 물먹이는 등 이후 이름을 크게 떨쳤습니다. 원수 소속일 때 주령은 자신의 가족이 볼모로 잡혀있는데도 공격하는 상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조를 만난 후 돌연 항복해 서황에 버금가는 공적과 명성을 쌓았지만 어쩐지 조조에게서 미움받아 군대를 뺏기기도 했습니다. 사흘에 500리, 엿새, 천리를 진군한다는 하후연은 서량을 깨끗이 정리하며 정서장군의 위용을 떨쳤습니다. 그가 한중에서 유비와 싸우다 전사했을 때 하후연의 조카였던 장비의 처가 시신을 수습해 매장해 주었습니다. 동탁군의 패해 생사의 기로에 선 조조에게 조홍은 전하에 이 조홍은 없어도 되지만 조조는 있어야 합니다 라는 명대사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조조의 아들 조비는 조홍이 자신에게 돈 안 빌려준 걸 담아뒀다가 황제가 된 후 죽이려 해 엄마인 변부인까지 빡치게 만들었습니다. 왕랑은 관영을 바탕으로 합당하게 법을 집행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소설에서 엄베코의 친구로 나오며 태사자와 결투를 벌이기도 하는데 말년엔 제갈량에게 말싸움을 걸었다가 귀에서 피를 흘리며 사망하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스토리의 주인공입니다. 하흠은 위나라에서 태위, 사도를 지냈지만 정확히는 한나라의 오랜 신하였습니다. 높은 신분임에도 청렴했고 조비가 황제가 되었을 때 기뻐하지 않았지만 소설에선 조조의 명을 받고 한나라 황후의 머리를 잡아 끄는 개쌍놈으로 나옵니다. 작은 체구에도 뛰어난 담력으로 최전선을 누빈 악진은 이 나라가 자랑하는 오자양장 중 한 명입니다. 조조의 명운이 걸린 관도대전에서 순우경을 잡아내는 등 악진은 중요한 국면마다 자기 몫을 톡톡히 해내는 조조군 최고의 돌격대장이었습니다. 삼국지에서 가장 성공한 항장으로 꼽히는 장류는 조조군 최고의 무쌍형 장수입니다. 그가 합비에서 송권을 개작살 낼 때 선도에서 직접 극을 들고 장수만 2명을 죽였을 정도죠. 이때 떨친 무용이 어찌나 심했는지 장류가 온다고 하면 오나라의 어린아이들은 울음을 그쳤다는 도시전설이 전해집니다.
서황은 조조군에서 가장 많은 공을 세운 장수 중 한 명입니다. 소설에선 전투력 측정기를 담당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지만 본성에서 천하의 관우를 소스라치게 하며 통쾌하게 승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조조군 최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장수였습니다. 장합은 어지간한 책사들 쌈 싸먹는 수준의 두뇌파이며 사마의의 오판으로 전사하기 전까진 거기 장군까지 오른 위나라의 대들보였습니다. 장수와 학자를 고루 아낀 그는 밖으론 군대를 통솔하면서도 안으론 조정을 존중한다고 평가받았으며 유비와 제갈량이 모두 꺼린 극요주인물이었습니다. 종료는 한나라의 신하이자 위나라의 공신입니다. 태위, 종료, 사공, 화흠, 사도, 왕랑으로 이어지는 삼공라인은 그 네임밸류가 어마무시해 조비가 매우 흡족해 하기도 했죠. 조조, 순욱 등 그를 좋게 본 사람은 많지만 배송지가 지적했듯 이 순위에서 순유가 종료보다 뒤에 있는 점은 의아한 대목입니다. 국품관인법을 제정한 인물로 유명한 진구는 조비에게도 존경받은 문광기의 레전드격 인물입니다. 진구는 유비에게서 벼슬을 시작했는데 여포에게 뒤통수 맞는 걸 조심하라고 경고했으나 이를 듣지 않은 유비는 서주와 진군을 잃게 되었습니다. 형주 태생인 황계는 손견의 부하였으며 유표에게 손견의 시신을 받아온 대담한 인물입니다. 통찰력이 남달랐던 그는 원소파인 형주에 있으면서도 관도대전 때 조조에게 붙으라고 장사태수를 설득했고 건우가 조인을 포위해 조조조차 벌벌 떨 때 모두를 진정시키기도 했습니다. 소설에서 하우상은 유비군의 포로가 되었다가 포로 교환 중에 황충의 화살에 등짝을 맞는 역할로 나옵니다. 실제로 하우상은 형주목 정남대장군에 오르며 승승장구했는데 조비가 하우상의 첩을 죽이는 바람에 그만 미쳐서 죽고 말았죠. 이 사람이 장료, 장합, 서황까지 제치고 배양공신 6위에 오른 것은 이해하기 힘들지만 적어도 조비 새끼가 이렇게 죽게 할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조의 친족이었던 조휴는 조비와 함께 자랐으며 관직은 대사마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렸을 적 조조로부터 우리 집안의 천리마다 라는 얘기를 들었으나 장성에선 372의 졸장 랭킹 5위에 드는 화려한 커리어를 쌓았고 결국 석정전투의 패배를 계기로 시름시름 앓다 사망합니다. 활로 호랑이를 잡은 일화가 전해지는 조지는 그 용맹함으로 조조가 호표기를 맡겼던 인물입니다. 조지는 조조가 죽은 후부터 중요한 자리를 맡으며 공을 쌓았는데 사졸들과 재물을 나누며 노고를 함께했다는 덕장이었죠. 물론 소설에선 제갈량의 개조밥 승점 셔틀로 활약합니다. 큰 키와 아름다운 수염을 가졌던 정욱은 50세가 넘는 나이에 출사해 많은 활약을 했습니다. 정욱은 조조가 원소에게 무릎 꿇을 뻔한 걸 말린 사람이며 유비를 제거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죠. 성격이 워낙 드세 주위에 적이 많았음에도 조조의 신임은 두터웠고 80세에 사망했을 땐 관직이 공에 이르기 직전이었습니다. 지금은 당당히 조조군 최강자로 평가받는 조인은 소설의 영향으로 오랜 세월 쩌리로 이름 떨쳐야 했습니다. 조조가 벌인 거의 모든 전투의 중심에 있었던 조인은 조조군에서 유일하게 유비를 이긴 적이 있는 장수이기도 하죠. 조조는 자신의 아들 조창에게 이왕 장수가 될 거면 조인같이 돼야 하지 않겠냐?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소설에서 여포와 맞짱을 뜨는 외눈의 귀신 장군 하후도는 정사에선 청렴하며 선비를 가까이 하는 핵인싸 덕장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이런 하후도를 행보관에 비유하기도 하지만 사실 하후도는 군부의 정점인 대장군까지 오른 인물로 지금으로 치면 육군 원수격이었습니다. 하후도는 조조와 함께 수레를 타고 마음대로 침소에 드나들 수 있었으며 생전에 받은 시급 2,500호는 당시 독보적인 1위였습니다.